오늘은 동그랑땡 많이 드시잖아요. 소고기 육전 아시죠? 양지거든요. 근데 부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 부위는 살치살하고 비슷하죠. 양지도 등급에 따라서 부드럽기도 하고 좀 질기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고기를 주셨어요. 그게 비싸진 않고요. 끝까지 자르지 않고 여기까지만 잘랐어요. 그리고 나서 얇게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. 전을 붙이면서 반개를 잘라 가지고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더 전 붙이기가 수월하겠죠. 이런 식으로 마블링이 없이 질긴 고기를 사오시잖아요. 칼등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거나 고기 다지는 거 있어요. 그런 걸로 좀 해주셔 가지고 쓰셔야지 좀 질길 수 있어요. 구워 먹어도 맛있겠잖아요. 등급이 좋은 건데 육회감이에요. 마블링이 이렇게 좋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요. 육회감 이렇게 하려면 아깝죠. 근데 5,000원에 이거 하는데 이렇게 샀으면 싸게 산 거죠. 육전이 준비가 됐어요. 그냥 소금만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일반 소금 하셔야 돼요. 여기는 맛소금 들어가면은 이 고기가 느끼할 수 있거든요. 그냥 소금 하시는데요. 이때는 이런 소금들 있잖아요. 후추랑 소금이랑 같이 든 거예요. 있으면 조금 살짝만 뿌려서 밑간을 있으면 사용하시고 없으면은 소금 좀 뿌리고 후추 좀 뿌려주시면 돼요. 나중에 계란물에 밑간을 좀 할 거잖아요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이 소금이 간이 들도록 놔두고 동그랑땡을 재도록 할게요. 돼지고기 다진 육이에요. 전지살이고요. 비계가 좀 있어요. 소고기가 460g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돼지고기만 하지 않고요. 소고기랑 항상 같이 하거든요. 그릇 무게를 빼고요.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해서 1020g인데 1kg 정도 보시면 되죠. 돼지고기를 저는 6 정도 쓰고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돼지고기 600g에 소고기 400g 그 정도 쓰는데 평소에 쓸 때요. 5대5로 써도 됩니다. 500g 500g 소고기가 들어가야 더 맛있어요. 동그랑땡이 돼지고기만 하는 것보다요. 많이 하시는 집은요 돼지고기만 2kg도 한대요. 1kg를 맞췄습니다. 야채를 좀 넣도록 할게요. 손으로 채를 썰게 되면 두껍잖아요. 채칼로 이럴 때는 채칼을 조금 가늘게 맞추셔가지고 많이 넣지 않을게요. 이대로 다져주시면 더 편하겠죠. 그래서 저는 채칼을 썼습니다. 그래서 알갱이를 이 정도요. 양파도 한 줌 정도 들어가 있어요. 입자가 크질 않으니까 완자로 뭉쳐놨을 때 따로 놀지가 않겠잖아요. 곱게 다지듯이 이렇게 돼요. 쪽파나 대파를 쓰시려고 하면은 윗부분만 파가 고기랑 잘 어울리잖아요. 파향이. 그래서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. 이 정도 넣었어요. 그런데 이 두부를 쓰기도 하거든요. 두부를 넣게 되면 고기 맛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덜 맛있어요. 동그랑땡이. 고기만 하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이게 들어가면 양도 부풀고 찰기도 줘요. 근데 맛은 고기만 하는 게 더 맛있습니다. 곱게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었어요. 생강청이에요. 설탕에다가 재워놓은 거예요. 재래종 생강이에요. 토종 생강. 잘 안 나오니까 귀해졌어요. 이런 토종 생강들이 청도 쓰고 또 알갱이는 요리할 때 통으로 또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.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생강청을 한 스푼만 넣었습니다. 생강을 다져 넣게 되면은 너무 강해요. 마늘만 넣으셔도 돼요. 생강청이 번거롭다고 하시면은요. 야채 종류는 다 들어갔습니다. 이제 간을 해줄 건데요. 맛소금이에요. 일반 소금보다 맛소금으로 하는 게 담백한 맛이 더 많겠잖아요. 반 스푼 조금 못 되죠. 너무 짜면 안 되잖아요.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에서 2스푼 넣으시면 돼요.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걸 거예요. 굴소스입니다. 굴소스를 좀 넣게 되면 이게 조미료 역할에서요. 맛있게 나오는 그 동그랑땡 있어요. 회사마다 좀 맛이 다르지만은 그 맛이 나요. 단맛도 조금 필요해요. 설탕 쓰셔도 되고
요리당 쓰셔도 되는데 스푼으로 낮게 한 스푼만, 티스푼으로 후추는 하나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는데 이거 참기름이에요. 참기름을 넣으면은 고소함도 주지만 참기름이 이 고기 맛과 이런 각종 야채 맛을 전부 이 향이 감싸줘요. 이 고기에서 나는 특이한 그 맛들이 있잖아요. 참기름을 넣게 되면 훨씬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 안 넣고 하셨다면 한번 넣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옥수수 전분 아니고 감자 전분, 고구마 전분 어떤 거든 좋아요. 이게 점성을 주기 위해서요. 만약에 두부를 조금 넣으신다고 하면은 절반만 쓰셔야 되고요. 저는 지금 두부를 안 넣었기 때문에 찰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전분을 낮게 2스푼 정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지금 2스푼짜리입니다. 스푼으로는 점성이 있잖아요. 전분이 더 점성이 좋아요. 써보시면은 좀 더 강해요. 그 다음에 밀가루 또는 찹쌀가루 이걸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. 지금 비비는데 냄새가 참기름 때문에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고기 그 특유의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참기름하고 굴소스를 조금 넣게 되면 과하지 않게 해요. 한 스푼씩 참기름 한 스푼, 굴소스 낮게 한 스푼 정도 들어가면은 감칠맛도 주고 조미료 역할도 해주고요. 일반 가정집에서 이거 2배 정도는 하실 거예요. 명절 때 상에도 놓고 또 남으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재가열해서도 드시잖아요. 전 지금 양을 오늘 적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2배로 하신다고 하면은 2kg 정도 양이잖아요. 그럴 때는 간을 2배로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. 그래서 당근이 제가 조금만 넣는데도 당근이 이렇게 보이죠. 이게 익으면 좀 부풀어요.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. 양파나 당근이 너무 크면은 그런 데가 다 균열이 생겨요. 벌어져요. 그래서 앉아 했을 때 예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이거보다 조금 작게 하셔도 되고 조금 큰 것 같은데요. 조금 더 작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잘 안 뭉쳐진다 하잖아요. 형태가 잘 안 뭉쳐지면은 전분 한 스푼 더 넣으면 돼요. 근데 너무 과하게 넣으면 또 나중에 굽고 나면은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. 동그랑땡 재료를 가지고 다른 걸로 또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. 한 가지뿐 아니라 더 많이 응용이 가능한데 오늘은 깻잎만 보여드릴게요. 다음번에 기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밀가루를 조금 입혔어요. 안쪽 면만요. 잘 붙으라고요. 떨어지지 말으라고. 동그랑땡의 1.5배 정도예요. 좀 더 크게. 그래서 이 절반만 여기 라인 있죠. 너무 선 넘지 않도록 동그랑땡 내용물에 1.5배 반 정도 더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접어 주셔요. 이렇게 접어 가지고 만두 빚는 것처럼요. 가위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내용물이 잘 빠져나오지 않겠죠. 깻잎도 만드시면 돼요. 깻잎 형태만 잡아주는 거예요. 절반 모양으로요. 이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. 너무 도톰하면은 익힐 때 잘 안 익겠잖아요. 그러죠? 이 정도. 이 정도 해서 반 접어가지고요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가지를 만들도록 할게요. 이제 계란물 풀어가지고 전 하도록 할게요. 계란 10개 정도 풀었고요. 밑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. 맛소금 낮게 한 스푼요. 티스푼입니다. 큰 숟가락 아니고요. 우리 카스테라 빵 만들 때 하는 것처럼 막 휘저으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서 전 부칠 때 기포가 생겨요. 전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. 포크를 이용하면 분해가 잘 되잖아요.
계란이 지금 계란값도 명절에 계란을 많이 쓰잖아요. 계란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. 불은 센 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전 부칠 때는 불이 세버리면은 금방 타지잖아요. 특히나 육류는 속에까지 골고루 익어야 되잖아요. 깻잎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. 동그랑땡도 맛있지만요. 저희는 간혹 이걸 해 먹거든요. 명절 때 아니어도.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요. 깻잎전이. 깻잎 향이랑 고기가 조합이 잘 어울려요. 그런데 돼지고기만 해가지고는 별 맛이 없더라고요. 저도 해 먹어봤어요. 돼지고기만 해서도 먹어보고 두부 넣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. 근데 먹어보면은 두부 들어가면 고기 맛이 별로 안 나요. 해보면 그렇더라고요. 지금 고기가 두껍잖아요. 그래서 센 불에서 익히게 되면 겉은 타지고 속은 안 익겠죠. 저도 지금 불을 조절을 해가면서 쓰거든요. 불이 좀 세면 좀 줄였다가 이 상태를 보시고요. 좀 야가하면 조금 올리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정도로 노릇하게 됐다면 어느 정도 익었어요. 반대쪽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빼내주시면 돼요. 다져놓은 쪽파를 조금 넣었어요. 이거 뭐 부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. 이게 익게 되면은 부풀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호떡 있죠, 호떡. 너무 도톰하다 싶으면 이렇게 이때 완전히 익기 전에 좀 눌러주시면 좋아요. 이때 마르기 전에요.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도 있죠. 이렇게 보셨죠? 이렇게 모양 내려고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. 보세요. 익으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. 제가 눌러줬어도 앞뒤로 이 정도 익으면은 다 익은 거예요. 먼저 한 거는 꺼내시면 되고요. 계란물이 이 정도 남았어요. 계란 한 7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이게 좀 3개 양 정도 보시고요. 남은 것은 이렇게 맥주, 캔맥주 한 잔씩 이런 거에다가 앉아서 먹으면서 전 부치는데 가지수가 많으면 이거 한참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배고프게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좀 맥주 한 잔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. 그래가지고 드시면서 하세요. 잠깐 식혔다가 한번 닦아내고 또 다른 거 하시고 그러면 좋겠죠. 뜨거울 때 이런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. 이런 거 드셔가면서 일하시라고. 술 드실 줄 알면은 이런 것도 드셔가면서 일하십시오.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달걀물을 위에 이렇게 얹어서 계란물은 추가로 입혀주시면 되고요. 고기가 제가 두껍게 안 썰었는데 이 정도 도톰하게 됐죠. 그러니까 얇게 하셔도 튀김옷 입히고 계란물 입히게 되면은 이렇게 도톰해져요. 그럼 이 정도는 다 익었어요. 이제 떼주시면 됩니다. 센 불에서 급하게 하시게 되면 금방 타는 거 아시죠? 간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붙여주셔도 안 짭니다. 제가 지금 육회감을 사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생고기도 드시는데
국산은 그렇게 조금 덜 익어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데요. 수입산 그런 거 사오시잖아요. 그러면 조금 많이 익히셔야 돼요. 육류 덜 익은 거 손도 안 좋은 거 먹으면 큰일 나요. 저도 예전에 한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. 국산 사가지고 오시면은 신선한 거는 많이 조금 덜 익히신다고 해도 탈이 안 나지만은 수입산 사다가 하시려면은 충분히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. 육류는요.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전을 부쳤어요. 육전하고 깻잎하고 동그랑땡하고 예쁘게 접시에 놔가지고요. 상에 올리시면 되겠죠. 동그랑땡도 만들어서요. 엄청 맛있더라고요. 먹어보니까 짜지도 않고 적당하게 간이 맞으면서 맛있습니다. 정감도 그렇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사오면 비싸기도 하지만 선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. 저는 제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좀 번거로워도 시장을 다니면서 지금 정감도 알아보고 장에도 가보고 근데 뭐가 많이 안 나왔어요. 또 비가 오니까 명태 그런 것도 작년에는 엄청 쌌거든요. 제가 4마리 10,000원도 샀다 그랬잖아요. 식구 작은 집에는 2마리 찜해 먹고 2마리 동태전하고 그러면 굉장히 싸고 푸지잖아요. 물가가 너무 달라졌고요.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수산물이 그렇게 생선류가 작년보다 별로 안 나왔어요. 전을 막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지금 붙였어요. 이것만 한 게 아니고.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렸거든요. 깻잎에다 올려가지고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요. 2가지 다 해보십시오. 그리고 제가 좀 찍어놨는데 편집되는 대로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명절이요.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고기도 지금 다음 주 되잖아요. 대목 전에는 비싸지니까 미리 좀 사다가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쓰셔도 돼요. 핏기 좀 빼가지고요.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오를 거래요.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맛있는 요리 많이 해 드시길 바랍니다.